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요? 아니 저쪽. 아니 내가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오른쪽이 잘생겼어. 좋으실 대로 앉으십시오. 뭔데 이렇게 갖다 카메라 막 뒤집어 있어? 그니까요. 아, 이거 마이크 차란 얘기죠? 네. 여기다 놨을 때 차란 얘기야. 네. 아 빤한 얘기지 뭐. 자, 광주 공동체. 이런 인터뷰 해볼게요. 오늘 오늘 좀 빨리 오셨는데 광주에서 저쪽에서 내리셔가지고 오시는 길에 많이 막히셔가지고 좀 뭐 늦었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네. 시작은 뭐 해야 되지? 아직 안 해요. 하셔. 나 시작 안 해요. 그냥 켜버려 지금. 네, 아니, 켜버렸어요. 네. 켜놓고 자연스럽게 얘기는 거 그럼요, 좋아요. 그럼요. 재밌어. 맞습니다. 큐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네, 큐 없어요. 오늘 저희 멀리서 오셨는데 일단 우리가 손님을 모셔야 되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네 아시겠지만 영화 배우예요. 또 이거는 뭐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 아무것도 이제 저기 소개된 게 없고 그냥 가자 문상필 만나러 가자 그래 왔는데 여기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몰랐고 갑자기 그 말이 유튜브예요 지금 방송하시는 것들이. 네, 유튜브도 있고 어디 아닌 뭐 것도 있고요. 네 군데서 지금 동시에 어디 소개 좀 해주세요. 이쪽부터. 저는 정순영 TV입니다. 정수정 TV 예. 또 저는 문상표 TV 또 하나는 이거 어디일 거예요? 저는 하나 녹화하고 있어요. 이현수 TV. 네, 아 그러시구나. 이현수 씨 어디가 없어요? 여기는 현수 TV. 구독자는 많아요. 네. 구독자는 많아요. 아까 저도 서승만 TV인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23만. 22만 7천인데 반원이 마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광주 공동체 봉사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이제 저랑 같이 내년에 또 뭔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하신 분들이시고요.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승만 개그우먼 오신다고 하니까 다 오셨는데 이분들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광주 저는 오늘 태어나서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왜냐면 광주에서 이제 행사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서울이나 근교 뭐 부산, 대구 뭐 이런 데 많이 다녔거든요. 사실은 40년 넘었는데 82년도부터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 전국을 다 다녔는데 광주는 유난히 올 기회가 없었던 게 광주 출신 개그맨들이 많아요. 옛날 김병조 선배님 지구를 네. 떠나거나 그 형님부터 해가지고 네, 네. 뭐 조정현 씨나 뭐 김상호나 뭐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광주에서 배출한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동양 출신들을 쓰다 보니까 제가 올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좋아. 여기 보니까 뭐 거기 굉장히 차들도 많고 성평역에서 내렸는데 깜짝 놀라고 내 차 잘못 내렸다 했어. 그냥 서울이 된데 보니까 거의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좋더라고. 근데 거기서 차를 타고 이제 오면서 보니까 양쪽에 이제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부지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려면 또 일 잘하시는 분이 예? 잘 돼서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자관 내년에 지금 문상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혁, 개혁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주로 하는 활동이 제가 작년 대선에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그때 당시에 후보였죠. 그때 좀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고 험지라고 하는 경상북도 거기를 8일 동안 가지고 하루 막 4군데씩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춤도 추고 별짓을 다 하면서 다니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모든 방송 출연 금지는 아니지만 안 써 사람들이. 우리는 뭐 금지 이런 건 아닌데 안 써. 그래서 놀면서 유튜브를 했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얼마 전에 좀 경고를 먹었어요. 경고. 그리고 제가 서승만 TV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욕도 안 하고 굉장히 건전하게 이렇게 하는데 유해 사이트로 찍혀가지고 금지 뭐 가지고 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왜 수익 창출 있잖아요. 슈퍼챗 뭐 멤버십 이런 거 싹 정지가 됐어요. 11월 말까지. 그 3개월 정지가 됐는데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다 이제 진기훈 강서구청장 나올 때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강서구 거기 발산역이라는 데 가지고
춤을 한 2시간만씩 춘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진기훈이라는 분이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이 악플이 하루에 막 400개 500개 오는데 이 새끼가 지랄해서 졌다. 이놈이 발광해서 별의별 악플이 달리다가 징계를 또 먹었어가지고 내년 1월 30일까지 수익 창출 금지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저것들이. 그래도 내가 안 말로 잘 말은 성격이 나중에 버티고 그러면서 내년 그 총선 준비하시는 네. 시인들 봐서 이 사람이 괜찮다. 야, 이 사람은 꼭 내년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이런 분들이 여의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재능 기부로 다니면서 출판기념회 사회 봐주고 가서 또 웃겨주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내가 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 사람들 지지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명 수박 덩어리들 있잖아요. 절대 안 가지. 그쪽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 출연료를 줘라. 드려야죠. 얼마 드려야 돼요? 50억. 안 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안 갔어요. 근데 수박이 아닌 지지자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은 내가 내 차비 써가면서 가요. 얼마 전에도 해남까지 갔다 왔어요. 서울에서 해남. 해남을 처음 갔거든요. 고속버스 타는데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왕복 한 10시간 가가지고 정의찬이라고 이제 좋아하는 동생인데 정말 진정성 있고 열심히 파이팅 넘치는 그 친구 출판기념회 가서 제가 진행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그냥 바로 왔어요. 서울로. 고속버스 타고 그러면서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와가지고 내년에 이제 좋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양반 도와주러 왔어요. 지난 진기훈 후보 유세하는 과정에 네. 굉장히 히트를 많이 치셨잖아요. 아무것도는 춤췄어. 그냥. 시장에서 췄던 춤. 예. 춤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 춤을 췄는데 이 제가 춤을 추면서 진겨운 말이에요. 응원했는데 그거를 거의 한 400만 뷰 이상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뭐 여기 박시영 TV 뭐 세나니 막 여기 막 오현정 TV 막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집게 보니까 거의 한 400만 명 이상 본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화가 날 만하죠. 거기다 이제 지들이 져가지고 열받는데 화풀이 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막 계속 악플에다가 막 살해 협박도 해가지고 별의별 제가 악플로 시달리는데 저는 그런 거 봐도 그냥 재밌어. 왜냐면 나한테 욕하는 거는 이쪽에서 봤을 땐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욕해라 말은 거 진짜 살해 협박 돼서 뭐 밤길 조심하라는 거 어쩌는데 걔들이 절 몰라서 그런데 제가 키는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키가 170이거든요 정확히. 제가 의외로 운동을 무진장 오래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은 겁을 안 먹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에서 임종성 의원하고 같이 시장에서 경기도당 위원장 네, 하시는 다니시면서 시장에서 춤추고 애들 만났던 것이 굉장히 나는 그때 그 춤이 너무 리얼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임종성 의원님이 경기도 그때 도당 완전-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 양반도 되게 재밌어요. 국회의원이고 재선 의원인가 그러죠.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인데 정말 재밌더라고. 막 저보다 더 오버하고. 근데 원래 국회의원이면 괜히 이렇게 탁 꼼잡고 막 이래고 그런 것들 있잖아. 재수없게 서민과 함께 한다는. 맨날 선거 때만 되면은 재래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처먹고 순대 먹으면서 서민의 아픔을 하는데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콧배기도 안 보이잖아요. 4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인간들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괜찮게 야 이 사람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임종성이라는 분이 이제 뭐 행사 있으면 연락 오면 제가 늘 가요. 막 그게 재밌어. 선배들하고 같이 하고 뭐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 진정성 있어 보이고. 저도 그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누가 서승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해. 다들 편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누가 형같이 보입니까? 제가 형같이 보이죠.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저보다 2살 더 많이 드시고. 죄송합니다. 82학번. 아니 얼굴은 한참 많이 뜨고 있고. 그래요? 생이다 이거지. 내가 많이 먹어 보인다고?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여서 내가 형인 줄 알았어요. 저 인간이 돈 꿨구나. 우리 부산편에서 돈 빌렸어. 빨리 갚아 이 사람아 솔직하게. 제가 저기 황기순하고 친구예요. 아, 그래요? 이봉원하고 친구고. 이봉원. 이봉원, 황기순 저 동갑이에요.
뭐 82년도에 데뷔했고 근데 젊게 보이시네. 그러니까 완전 젊어 보여. 금방 또 맞을 이제 와서 아니 나랑 동갑이라 된 줄 알았다. 금방 또 나랑 동갑이라 된 줄 알았다. 어떻게 되시는데요? 전 68년생인데 그래요? 87. 예. 광주도 물이 좋네. 나는 우리 좀 물이 안 보이는데 나는 40대 초반 정도 봤어요. 아이고. 애들만 있구나. 여기 나랑 좀 비슷해 보이네. 어떻게 되세요? 여기 야, 똑바로 해줘. 나보다 요 형님 빼고 나머지 다 나보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저희 뒤쪽에 한 명 나보다 아, 이 그룹핑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광주 공동체? 예, 공동체에서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이 지역을 좀 바꿔보자.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시죠. 또 바꿔보자 했는데 어떤 걸 바꾸려고요? 지역이 좀 민주당스러워야죠. 예, 지금은 뭐 국힘스러워요 이 동네가? 아니 꼭 국회의원 그런 건 아닌데. 국회의원을 바꾸잖아. 이 지역이 망월묘역 있는 지역이에요. 네. 망월묘역 있는 지역인데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고 네. 우리 지역이 망월묘역이 있고 5.18 국립묘지가 있는데 민주인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민주당스럽게 광주다운 이야기를 좀 하고 또 광주다운 목소리를 내고 그런 말 듣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안 되니까 그걸 좀 변화시켜보자 하는 이야기고요. 이 지역이 뭐 계속 한 20년 넘게 이 패권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도 좀 있어서 그런 변화가 좀 이 지역에 좀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 보자 해서 모이신 분들이시죠. 저는 저기 망월동 얘기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저기 어머니의 노래인가 뭐 어머니의 예. 노래라는 그 저기 비디오를 VHS 있잖아요 옛날 비디오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 우연찮게 와 근데 그거 보고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겠더라 너무 슬퍼서 진짜 그런 역사의 역사적인 그런 지역에 제가 내려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민주항쟁 광주 민주항쟁 생각하면 뭐 누구나 마음 아프고 전 국민 누구나 막 눈물부터 나는 가슴이 맺이는 그런 건데 아직도 툭하면은 무슨 빨갱이 어쩌고 그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서성만 TV에 방송하다 보면 어떤 놈들이 자꾸 진짜 무식한 거야.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하면은 속은 편할 거야. 주변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그렇죠? 원래 동네 미친 사람 하나 있으면은 재미는 있어. 피곤해서 그렇지. 그렇죠? 아니 내가 방송하고 있으면은 이 새끼 간첩이네 이래. 나한테 간첩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 하냐면 댓글에 너 간첩이지 이 새끼라 욕하면 내가 야 나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81년도부터 MBC 문화방송에서 코미디하고 코미디 작가도 하고 드라마 출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간첩인지 모르고 속이고 살아서 훌륭한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지들이 배 아파가지고 막 지랄하고 또 나가요. 그럼 내가 사실은 간첩이라면 사실은 제임스 본드나 탐 크루즈보다 훌륭한 거잖아, 그죠? 걔네들은 맨날 영화 보고 걸리잖아 마지막에. 근데 나 안 걸렸잖아 40년 넘게. 얼마나 훌륭한 거야 이 정도면. 야 러시아 KGB에서나 스카우트 하겠다 이런 새끼들아 막 이런 미친놈으로 욕하고 나가. 도라이들 아니야. 근데 이놈의 진짜 이 지역 갈등 이런 거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이제 광주에서도 가장 큰 숙제가 그거 아닙니까?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있고, 또 책임적 처벌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윤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말은 그렇겠죠. 서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를 내지 않고 광주는 대단히 문제로 많이 붕괴 있고 화나 있죠. 그래서 일단 뭐야 이거? 국민의힘에서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제 자기들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야죠. 그리고 헌법 전문 수록이나 또 진상 규명 이런 것들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광주가 암울하게 가슴에 안고 있죠. 진상 규명을 하기는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부에서는. 근데 역사는 반드시 이제 바로 세워지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바로 돼야 될 것이고 저기 우리 저 형님께서도 당시에 시민군 작전 사령관 하셨는데 네. 여전히 이제 그런 걸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강의하고 또 강사하시면서 홍보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은 5.18에 대한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가 빚진 자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광주가 여전히 죄를 진 것 같고 5.18 생각하면 왠지 아프고 이것이 계속 저는 낙인 찍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신,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대동단결, 나눔, 연대 이런 정신은 길이고 이것을 이제는 국민들과 시민들이 골목 속이나 상권 속에서나 마을 속에서 이것이 우리 생활에 이어져야죠. 근데 정치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 지금 정부를 보면 답답한 게 지금 빚진 도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우리 위안부 문제도 그렇잖아요. 가해국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제3자 변제해가지고 왜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걸 갖다가 배상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나한테 문상비리 오늘 뒤지게 많이 쓰면 내가 배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문상비리 사촌이 와가지고 돈 내는 거야. 치료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광주도 마찬가지잖아 그게. 그래서 막 진상규명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전두환은 사과도 안 하고 갔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두환 지금 지옥이 안 가는 거 아니야? 지옥 간 줄 알았는데 지옥도 못 갔대. 안 받는 염라대왕한테 데리고 왔는데 염라대왕이 야이씨 아무나 데리고 오고 지랄해 그래가지고 구천을 헤맸다는 얘기가 있던데. 못 갔대 지옥도. 지옥도 이놈의 새끼야 얘 잘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 사람 아무나 데리고 오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저승사자가 뒤지게 먹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데 얼른 저승사자 내가 해가지고 찍혀가지고 알죠? 국민대학교 가서 저승사자 복 입고 뛰어다녀가지고 완전히 찍혔잖아요. 제가 국민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어요. 학사, 석사, 박사를 다 국민대에서 했는데 국민대학교가 갑자기 똥통학교가 돼가지고 열받잖아. 그래서 제가 저승사자 복 입고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했는데 그게 PD수첩에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그냥 근데 요즘 지금 정부가 사실은 뭐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잖아요. 뭐 잼버리, 오송 지하차부터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는 독일었고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막 갖다 그냥 무상으로 막 갖다가 지원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청소년들부터 해가지고 노인들 뭐 다들 힘들고 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갖다 지원하고 이번에 또 영국 가가지고 황금마차를 탔다고 막 피하라고 기레기들이 황금마차로 극빈 대우 막 이러는데 국빈인지 극빈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국빈 대우하면 황금마차 태울 때 34조를 갖다 투자한다는데 그러면 황금마차 나 같으면 황금마차 하나 사주겠다 34조 받았으면 안 그래요? 그런 대접 받고 다니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정부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예요? 만약에 딱 하나 바꿀 수 있다. 내가 문상필이가 지금 정부 지금 정책에서 딱 하나 요거는 바꿀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바꾸고 싶어요? 가장 쉽게는 해외를 많이 안 갈 것 같습니다. 해외 많이 안 간다고? 아니 가든 말든 가는 수가 아니 가는 건 괜찮은데 정책 우리 국민들 위해서 요건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 나는 이제 좀 너무 큰 것일 수도 있는데 네. 남북 문제에 대한 문제를 너무 하고 전쟁 위기로 좀 몰아가니까 이 문제를 가장 문제 심각하게 좀 다루고 싶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나는 이게 완전히 앞으로 몇십 년을 대비하는 보수 집권들의 장기 업무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분쇄할 것인지 이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단순히 뭐 몇 가지 일로만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사람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만성화시키고 무감화가 시켜내면서 국민에 대해서는 정치적 무관심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은 관심 많이 안 갖게 하고 만들어 가면서 이 장기 독재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우리가 분쇄하고 이런 문제 해결하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전쟁 문제는 진짜 전쟁 위기 그렇죠. 그런 공포 분위기를 갖고 가는데 그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신문 보셨나요? 저기 서해 5도 주민들은 짐을 싸놓고 있대 지금. 짐을 싸도 어디로 가려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뭐 김병정님 옆구리 총 맞았어요 먼저 가서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 다 버튼 전쟁인데 어딜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면 그러냐고. 서해 5도 주민들이 지금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 와 진짜 너무 그렇습니다. 겁이 나는 게 지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남북 문제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전쟁이 나면 대단히 위험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죽게 지금 뭐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문제나 네. 또 가자 지구의 뭐 거기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모든 신경이 다 거기 있다 보니까 우리 남북 문제로 자그마한 국지전 하나가 생겨도 대응 못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위기는 지금 아주 극도로 위기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이제 좀 너무 큰 문제였지만은 자꾸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민생 문제, 서민 문제 있죠. 네. 이 문제로 모든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모든 문제로 사실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담보로 DSR 문제가 차가지고 신용 문제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채무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 서민 경제는 금방 잘못하면 난리가 나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죠. 네.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라는 걸 갖다가 법안 발의하려고 하는데 또 민주당 내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심각하고 저는 만약에 딱 하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만약에 네. 저는 언론 개혁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이 언론이 완전히 처참하게 좀 무너지고 있는데 검찰 개혁도 중요한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바람잡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사실 언론이거든요. 지금 유튜브도 지금 핍박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나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분위기의 언론 환경에서 그나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라다가 이게 바로 세우려고 90도로 빡 세우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유튜브도 지금 막 지금 여기저기 공격하고 있고, 뉴스타판이 막 뉴스버스 이런 데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총선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 게 200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200석을 뽑았는데 100석이 수박이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 이거는 수박 같다 생각하면 무조건 이건 저희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해요. 그거를 갖다 막 지칠 게 아니고 저도 맨날 이게 막 지치게 하려고 지금 그런 거거든.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매일 방송을 하고 밤 10시 반에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해요. 라이브를 하면서 욕도 한마디도 안 하고 거의 뭐 정치 이야기도 잘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요랬을 경우에는 요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지. 뭐 다른 애들 보면 막 쌍소리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아무래도 저기 고급스럽게 생겼잖아. 생긴 게 가지고 욕도 안 하고 이렇게 고급지게 하는데 유해 사이트라고 나를 이렇게 공격해서 지치게 만드는 거죠. 막 떠들어봐야 매일매일 떠들어도 수익 창출도 안 되고 툭 하면 방송 경기 먹고 그러면 내가 지쳐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이씨 안 해. 이거 하면 뭐 그럴까 봐. 그런데 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나는 그러면 그래서 더 오기가 발동해서 죽기 살기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지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행제세를 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행제세가 요즘에 이제 고금리, 고물가 돼가지고 돈을 딴 주머니에 차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이것을 일부를 내놔라 하는 게 법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른 데도 아닌 민주당에서 대표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진짜 수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뽑지 않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개혁이나 또 언론의 문제나 검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소디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저는 우리가 지치게 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정치를 무관심하게 하는 이 구조에는 너희들은 그냥 주문 준 대로 먹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한 논리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윤석열의 장기 독재 음모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 언론에 더 씌워져 가지고 한동훈 구조에서 계속 언론의 작업으로 차기 정부는 한동훈처럼 되는 걸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구조에서 거래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더 무서운 것이 언론개혁, 검찰개혁, 뭐 서민 민생개혁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보수를
떠받치고 있는 많게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을 지지자 30표 빼고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구조. 그런데 이 구조를 정확히 이끌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세력이나 민주당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지점에서 정확히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행제세 또는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심각했던 기본소득, 기본사회이혼회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 반대하고 오직 유일하게 자기의 공천과 당선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부의 민주당 세력들은 저는 굉장히 반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월 2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수익 이하인 사람들이 68%가 아직도 지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당체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면 지금 우리 문상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무관심, 귀찮은 거 알죠. 시끄러워 말이고 맨날 뉴스에서 막 싸우고 막 정치인들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그 새끼들은 다 그놈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놈이지라는 말 나오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그냥 개돼지가 되는 거야. 그놈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그 중에도 잘하는 놈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부가 이제 아이씨,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프레임이야 지금 이 정치가. 그래서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리고 정말로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그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러. 전번에 뭘 그게 뭐 해보러? 전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가결 투표가 났을 때 네. 여기에서 한 40분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긴급 비상회의를 8시에 모여서 11시까지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오신 분들 다 오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생명경제 난리 나고 남북 문제는 더 파탄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짊어지게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상당히 오랜 논란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결과들이 뭐였냐면 바로 내일부터 마을몰묘역에 모여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개탄하고 규탄하자. 윤석열 정부의 장기 독재 업무를 분쇄하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홍보하고 마을몰묘에서 구하고 그리고 바로 그 팀들이 시장 가서 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전하고 또 그 다음부터 일주일 이상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규탄. 예. 저는 이제 지역에서 그런 고민들이 자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요. 정치적으로 서울에서 뭐 정치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마을 속에서 공동으로 그럼요. 골목 속에서 어떻게 이걸 해 나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은 한 10일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그 전에는 당대표가 서울에서 단식 투쟁하실 때 우리 한 40명에다 또 가서 지지선언하고 같이 구호 외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저는 광주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역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돼. 전국에서 자그마한 10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런 모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불만 있으면 불 꺼진 연탄재라도 발로 차고 벽에다 낙서라도 해라.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 낙서도 걸리면 그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후보를 잘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만행과 여러 가지 잘못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유튜브에 가서 좋아요를 누르죠. 예를 들자면 맞아요. 또 백길질을 하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썩은 호박을 얘기입니다. 찾든 이런 것을 작은 행동으로라도 해야지만이 해야 돼.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조정이 좀 올려질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 끊어서 죄송한데 기사 같은 거 보면 언론 보면은 너무 이제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이게 기사가 나오면 거기 댓글을 써. 근데 얼마 전부터 다음이나 네이버 이거 댓글도 참여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놨거든요 시스템을. 근데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기사 보고 거기에다가 같이 말을 쓰는데
이재명 전가범 이 잡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놈들이 있어. 무식한 거거든. 그것들은 걔들이 무식해서 그래. 뭐 한글을 잘 모르는 새끼인지 어휘력이 딸려서래. 전과가 있는 게 왜 있는지 그걸 몰라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말도 안 되게 선거법 이런 걸로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잘못한 국힘 애들은 괜찮고 이재명 대표만 전가가 올라간 거라고. 거기에 대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올려줘 일부러. 근데 그때는 욕을 안 하고 잘 모르시나 본데 사실 이런 거라던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올려줘. 뭐라 한 명이라도. 그게 이제 일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걸 댓글을 하루에 몇십 개씩 그렇게 올려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작은 그런 행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고 이재명 대표님 얘기 나서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님하고 무슨 어떤 관계? 어떤 인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했던 계기는 기본소득 문제 때문에 네. 가장 좋아하게 됐고요. 제가 광역의원을 8년 했어요. 광역시의원. 예. 그때 2017년도에 기본소득 관련된 이야기를 시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니까 내가 더 빨랐더라고요. TV 토론 내가 빨리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기본소득 이야기하면 대단히 비판을 받을 때였고 논쟁이 됐을 때였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존경하는 기회가 됐고요. 그 이후로 경선 과정에 전국 장애인위원장을 했죠. 이재명 캠프에 장애인 예. 우리 장애인이세요? 예. 오른쪽에 보이는데? 나 몰랐는데 제가 어디가 불편하셔?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 예,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몰랐지 나는? 투표로 가는 거. 투표로 가는 거. 그 지금 다리가 불편하다고?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아 그래요? 2살 때 소아마비 다리가 불편합니다. 근데 왜 아닌 척했지 나보고? 나 몰랐지 지금. 아니 한번 적도 없어요. 이걸 보니 아니 제가 아 왜냐면 내가 앞에 들어와서 몰랐구나. 제가 먼저 들어와서 뒤에 오니까. 제가 의원 8년 했는데요. 그렇구나. 7년 6개월 때 되는 때 우리 시청에 있는 국장님이 위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 올라가는데 의원님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국장님 제가 어렸을 때 다쳤던 다리를 아직도 안 낫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장이 뭐 이렇게 가던데 3일 후에 왔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7년 동안 모른 거예요. 신체장애는 사는데 좀 불편할 뿐이지 뭐 괜찮아. 근데 요즘 보면 정신이 장애인 애들 많잖아. 이 뇌가 장애인 애들은 그건 약으로도 안 되더라고. 때려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을 선출직으로 했고요. 네. 그거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선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장을 했고 그거 이제 그 이후로 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있었고 저는 대선 과정에 장애인 지혜적격 특보 단장을 했습니다. 전국 제도 단장을.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당 대표 선거할 때는 또 전국 조직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돕는 역할을 좀 했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고민 좀 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시면 국가 장애인 약 올리고 있어. 나는 슈퍼챗 안 된다니까. 이런 정말 서승만 TV 슈퍼챗 안 된다니까. 계속 약 올리고 있어. 딱 쳐라 죽겠네.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 장애인의 가장 큰 목소리는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근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뭐 장애인과 함께 뭐 어쩌고 개소리 하더니 그 다음날 장애인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얼마 소송하고 그러잖아. 저기 서울시장님께서 그분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이제 최근에 전장현 관해가지고 지하철 투쟁하니까 지하철을 못 오게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래 아니 전장현 상대로 해가지고 웃긴 소송해가지고 거예요. 지금 아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전장현이라고 전국 장애인 차별협회였는데 박경석 회장이 하는 건데 네. 그분들이 이제 올해 국가 예산에 포함이 되면 농성을 하지 않겠다고 농성을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 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들 지하철에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헌법적, 반민주적 이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아니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원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자기 본인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멀쩡한데 그렇게 그런 짓거리하는 그건 이 생각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진짜 답답해 죽겠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비례 장애인 의원은 아니었고요. 지역구 의원이었는데요. 어쨌든 서울시의 지금 장애인 정책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말이 안 되지. 반장애인 행위를 하고 있어서 난 대단히 장애인께서는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혜영이라고 예.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예. 이분이 원래 발레리나가 꿈이었는데 예. 사고로 이제 저기 하반신 장애가 왔더라고.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거기 이제 출판기념회 사회를 받으려고 해서 제가 가서 재능 기부로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밝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어렵게 내가 이렇게 내 말인데 이분이 너무 밝게 되니까 내가 더 부끄럽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저도 느낀 게 몸이 불편한 거는 그냥 좀 사는데 불편한 것 뿐이지 정신이 맑고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문상필 우리 이분도 되게 성격이나 뭐 이렇게 인품이라는 게 좋으니까 난 몰랐어 지금까지 이런 그 되게 이제 보면 최영 의원도 안성에서 국회의원 준비하기 아주 네, 지금 힘들 거예요. 어려운데 여전히 이제 인식은 그렇지만 달리기 잘하는 사람 뽑으려면 칼 루이스가 국회의원 해야 돼요. 그럼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려면 다 서울대생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회는 아니니까. 그럼 아니 정치랑 그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럼요. 공부 잘한다고 정치를 잘하는 게 그럼요. 아니고 서울대가 그지 같은 학교라는 거를 최근에 알았잖아. 우리가 작년 대선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제가 좀 지지를 좀 하잖아요. 응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죠. 예. 만났는데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만났냐면은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님을 처음 이제 지지하게 된 게 옛날에 그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출마한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 주변에 연예인들도 좀 있어서 개그맨도 있고 친한 사람들. 근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여배우 사건하고 무슨 해경궁 김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몰릴 때야. 여론에 막 집중 포화를 받을 때인데 그들이 싹 사라진 거야 주변에서. 그러니까 나는 같은 개그맨인데 쪽팔리더라고 내가 의리도 없고 뭐야 그러다가 나는 이재명의 사람을 몰랐어.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같은 당에서도 욕을 하나. 근데 그분에 대해 좀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행정력이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유세 때 도와준다고 하남시를 갔어요. 하남시하고 수원에서 집중유세를 가서 무대에 나 개그맨 성공했는데 무대 한번 올라갔다. 그쪽에서 놀래지. 이놈 왜 와가지고 멀쩡한 놈이 왔는데 이재명 편입니다. 그랬더니 불안불안하면서 올렸는데 내가 올라가서 이재명 대표님 지지를 했어요. 그때 올라오시더라고요. 수고하십시오. 응원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였어. 얘기해보자고 그냥 끝. 그리고 나중에 왔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기도지사 된 다음에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다가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토론회를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불안하더라고. 뭐 아리백이 뭡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그때 후보 때 그때도 그냥 지지를 한 거지. 그리고 경북 험지에 가가지고 8일 동안 돌아다니면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이제 안동에 오신다 그랬는데 거기 사회 보던 분이 이재정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저기 후보님 오시니까 인사하고 가시죠. 근데 아유 됐다고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찍고 가세요. 근데 거기 사진 찍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거기 끼면 뭐하냐고 와버렸거든. 나는 딴 데로 가서 너 지지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막 우울하게 있다가 계양구에 출마하실 때 그때 가서 제가 이거를 했지. 근데 이제 마지막 날 9시 저녁 9시 이후에는 스피커를 못 써요 국적으로. 근데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 임원종이라고 영화배우 있잖아요. 구마저 등치는 산만한데 그놈도 나보다 동생이에요. 생긴 건 형 같은데. 근데 갔는데 임원종하고 이재명 대표님 목이 완전히 쉰 거야. 말은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그 두 분이 목이 쉬어가지고 말을 못해. 하나도 못 몇천 명인데 제가요. 근데 안 돼요. 내 옆에서 스피커로 제가요. 그러잖아. 인간 스피커 이거 했지. 저는 원래 MBC 마당놀이 아시죠? 마당놀이 이제 출연도 했었고 MBC 마당놀이 연출도 내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조금 미녀를 좀 해가지고 득음을 한 2번 했어요. 저는 목이 안 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간 스피커를 했지.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나고 이제 잠깐 얘기하고 끝이야. 근데 사람들은 보면 내가 뭐 이재명 대표님 뭐 측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측근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고 일방적으로 제가 방송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님과
예. 3천만 1번째로 친하고 싶다. 아, 내 앞에 3천만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친한 사람 그 얘기를 매번 해요. 진심이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거고 사람들이 뭐 측근이냐 뭐 측근이냐 측근인데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게 측근이 어디 있어 그렇죠? 저는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 제가 우리 문상필 우리 이분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 두 분이 뭐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뭐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 말 것처럼.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건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예. 네, 우리 이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여기 계신 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정권을 잡게 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다고 보는 이 구조가 국가적으로 가면 586 엘리트 운동권 세력들이 관료화가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서자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생각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가 대선 과정과 당대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맞아요. 예. 나는 고생해서 민주화를 그러는데 뭐 그렇죠. 개소리 하고서 그러니까 지네들만 그랬냐고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민주화했는데 지들이 앞에서 뭐 선봉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지들이 최고야 이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정은 해주지. 근데 인정을 해주는 걸로 끝내야지 그거 했다 그래가 지들이 뭐 기득권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실 민주화도 니들은 개들이 그러면 지금 정부랑 뭐가 달라 주장하자면 그렇게 그쵸? 그게 주장하면 안 되지.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구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핍박받는 과정이고 당대표 과정이나 대선 과정이나 그 과정이 또 이어지는 구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자서자 논리로 보면 나는 적자인데 서자 너는 안 된다는 논리인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논리는 국힘의 논리인 거거든요. 그럼 국힘의 보수의 논리로 이것을 우리는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지 진보 너희들 잡으면 안 되는 논리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민주당 내에서 그런 논리로 지금 이어지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지역으로 오면 지역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 힘들고 어려움을 강구하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내부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깊숙이 내면되어 있는 이진의 사람이 1등이 되는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인 거거든요. 이 구조를 어떻게 깨느냐가 저는 한 사람으로 쳐다보면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사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지역도 완전히 바꿔내야죠. 지역도 바꿔내고 국가 바꿔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구조를 엄청난 우리 내부에 반대가 있고 우리 내부에 반대 세력들이 강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론도 검증 다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내 행제세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수박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겉과 속이 다르니까 수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쭉 걸어왔던 길과 지금의 모습과 걸어갈 길이 다른 것이 수박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박은 표현으로 여기가 얼굴은 하얗고 안에 수박이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고 걸어갈 길을 보는 것이지 나는 예전에는 법안 발의해서 이것에 동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수박인 거거든요. 그런데 행제세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그 기준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횡재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횡재세랑 기본소득이랑 보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게 기본소득이 뭐예요? 그래 물어보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만약에 야유회를 간다, 아니면 운동회를 한다. 너는 돈 많으니까 좀 더 내. 그러면 좀 더 내면 되잖아. 나는 10만 원 내가 어려우니까 10만 원인데 너는 100만 원 내. 그러면 내면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수건 나누니까 너 100만 원 내니까 너는 수건 10개 가져가. 너는 돈 안 내서 가져가지 마. 이런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하다못해 동창회 나가서도 쪽팔리잖아. 못 사는 사람은. 그쵸? 그렇죠.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게 무슨 그걸 가지고 공산 땅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 놈이 좀 더 내고 친구들끼리 있잖아. 술 먹어도 저기 너가 잘 살면 좀 더 내. 그럼 네가 쓸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똑같이 내야 된다. 오히려
걔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웬만큼 가져가는 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술 한잔 사. 네, 수익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횡재세가 그잖아. 자기가 노력한 거 이상으로 많이 벌었으면 당연히 좀 되게 내면 되지. 그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이거 어느 놈의 저기 이거 스마트폰이 내놨거든. 슈퍼챗 왔어요 이러면. 아니 정말 적절한 비유를 가르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산행 가도 여유 있으면 10만 원 더 내는 거잖아요. 수건 똑같이 받고. 있는 놈이 더 맞아요, 내고 맞아요. 그냥 수건을 나눠가지고 그걸 뭘 나 100만 내가 수건 10장 정도 돌아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하고 별로 관계 없다더니 이재명 완전 팬인데? 맞아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찐팬이에요. 왜냐면 진짜 그 제가 이제 가끔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유람선을 탔다고 쳐봐.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호라는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여기저기 암초에 막 부딪혀. 예. 선장이 술 먹고 운전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 선장을 바꾸고 항해사가 다른 사람이 가서 잡든가 뭐 어쩌고 해야 되는데 옆에 구멍 나가지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시면 이게 침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판원이라는 새끼들이 야 이거 빨리 떼워라. 일단 이거 떼워야 되는데 야 나중에 다음번에도 가판원 안 시키면 안 떼워. 이걸 가지고 국민들 아니 우리 거기 타고 있는 많은 승객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다 그걸 가지고 자기 가판원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라는 이걸 볼모래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어. 수박 애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나 다음번에 선장 안 시켜주면 나 이거 안 떼워. 이게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놈을 잡아서 그 구멍을 꽉 막아야 돼. 맞아요. 옛날 그 뭐야 그냥 네덜란드가 어디에서 이게 주먹으로 땜 막듯이 그놈 대가리 거기다 박아가지고 막아야 돼. 생선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지쳐 있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개판이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개판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먹을 들고 구호를 외치든가 아니면 연탄재를 발라쳤든가 이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구조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정부의 고도의 난 전략이라고 보는 건데 이 지점에서 저희들이 자꾸 이제 이 정치를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국민들은 좀 지쳐있긴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우리가 이재명 우리 잠깐만 예.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문상필 이분의 말 중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고도의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그 정도 머리 있는 애들이 없어 지금 정부에. 나는 그런 생각이야.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경제, 안보, 뭐 안전, 문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런 정도의 머리가 있는 분이 아닌데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거를 갖다가 보고 견제할 세력이 없는 거야.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같이 에휴씨 야 같이 망하는데 뭐 이러면서 지들 살궁리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점점점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고도의 전략으로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에휴 그냥 어차피 이거지. 우리가 이게 길 가는데 진흙탕 있잖아요. 비 오는데 진흙탕 가는데 물이 하나 튀기면 우리 더 안 튀기려고 조심하는 게 정상인데 에휴 씨 그냥 튀긴 거 굴러가잖아. 막 땡땡 내가 온몸에 다젖게 하는 그런 정도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의 빅피처는 그리지는 못하고 있는 건 나 100% 동의가 되는데요. 네, 그 정도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 지금 정도. 동의가 되는데 지금 이제 더 크게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에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언론도 치밀하게 하는 것인데 그 가짜뉴스 우리 서성만 TV에 없애하는 것도 이거 하나의 문제 같지만 대단히 나는 언론 문제에 있어서는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봉쇄해버린 구조가 예전에 언론개혁 문제에 있어서의 그 과정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치밀하게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댓글 하나 쓰는 건 이거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저는 고도의 치밀함이라고 나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래인가? 네. 뭐 그 저쪽에 무슨 조직화를 시켜놓은
그런 애들한테 몇 푼 주고 야 니네가 저 정리해 그러면 그 새끼들이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막 이게 부역자들이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옛날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 순사들이나 일본 놈보다 더 이 친일파들이 더 지랄들을 했거든. 그렇잖아요. 더 핍박하고 대한민국 조선인들을 더 핍박한 게 일본인보다 그 친일파들이 더 심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야 돈 몇 푼 좀 니네가 그거 저기 정리 좀 해봐봐. 그러면 얘들이 댓글 부대로 와서 막 그냥 그리고 댓글 부대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한글도 잘 못 읽어요. 서승만 이 새끼가 지랄한 애를 지랄하네 이렇게 써놨어. 그게 글을 몰라서 그렇게 쓴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어디서부터 이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잡기도 힘들게 돼 있어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구멍이 여기에 막 뚫려 있어가지고 지금 힘나네. 보도 전략에 뭐 동의가 어때 안 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뭘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지쳐 있어가지고 항상 국민은 올바로 보고 올바른 방향은 항상 인도를 하고 갔는데 저는 여전히 그에 대한 끈은 놓지 않고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또는 전국적으로도 총선의 과정에서 그 끈을 놓지 않고 바라봐야 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네. 이야기고요. 지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럼요. 지치면 안 돼요. 너무 지쳐 있습니다 다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지금은 오른손을 들 힘이 없는 거잖아요. 오른손에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구호를 외치고 해야 되는데 오른손을 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지쳐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깨어 일어나고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시대에서는 선거밖에 없습니다. 선거밖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을 민주당에서 잘 정리해서 하긴 하겠지만 나는 끝까지 민주당스러운 것은 뭐냐? 민주당스러운 것은 뭐냐에 대한 고민들로 그런 것이 선거 과정에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시각으로 자리가 정확히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언제까지 민주당 내에서 우월주의와 열등주의 입각해가지고 자기가 아닌 비주류의 세상이 도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만 존재한다고 하는 우월주의적 586 세력들의 기득권화가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흔들고 민주당 흔들어서 자기 공천만 하기 위해서 안보 추종할 상황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잘 알자 이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건데 혹시 자리하신 분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한번 질문하고 받아볼게요. 뭐 여기도 사실 이거 뭐 아까 뭘 줬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는 거 안 했거든.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분 계세요? 예. 아무거나 없어요? 좀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예. 예. 안철하는 우리 자꾸 서승만 씨가 수박을 자꾸 강조를 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북갑에 있는 무등산 있는데 무등산 수박이 아주 유명합니다. 네. 또 이 지역에 국회의원 사람이 네. 수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혼 좀 내주십시오. 네, 뭐 사람들이 각각 뭐 수박이라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수박을 뭐라고 불러야 돼? 오이라고 그래야 돼? 뭐 간이라고 해야 돼? 수박은 수박이요, 그렇죠? 수박을 수박이라고 못 부르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니 수박인데 그 사람이 수박이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 수박 얘기를 하자면 그렇단 얘기예요. 네. 요즘은 무슨 암컷 이런 얘기도 못 하잖아 이제. 암컷. 그러니까 이거 말하기 힘들어졌어. 아이고 임장, 우리 김서방 왔는데 시 여자 딱 하나 잡아와 그래야 되는 거야? 시 암탉이란 말보다 시 여자 딱 이래야 되는 거야?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게 무슨 여성 비하야 말도 안 되지. 거기 국힘에 어떤 놈이 또 김성원인가? 지난번에 왜 저기 장마 때 피해 먹고 가지고 아유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네 이랬던 국회의원 있잖아. 그 사람 보좌관이 졌어 뭐요 얘기가지고 손수정과 그 여자 비하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젖소가 더 비하지, 그죠? 젖소래 젖소. 개나 소나 그렇게 가로 열고 젖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국어를 갖다가 왜 국어까지 통제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수박은 수박이고 암컷은 암컷이고 젖소는 젖소지, 그렇죠? 세상이 재밌는 세상이. 재미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마 짜증나.
이분은 약간 이선희 닮지 않았어? 가수 이선희 닮았어. 이선희 씨 한 말씀 하세요. 실물로 내가 이선희랑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선희 닮아가지고 시력이 좋으시네. 그런 얘기를 들었죠. 한번 들어요? 아니 닮지 않았어요 이선희? 상복관데 오늘 저 스타일이 그러고 한 말씀. 다른 질문하실 분 없어요 아무거나? 김혁영 선생님 질문 하나 하세요. 선생님이요? 아니요. 가장 대리님. 아 요즘 너 방송도 안 나오신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십니까? 안 먹고. 제가 진짜로 술을 마시면은 100번을 먹으면은 거의 99번을 제가 술값을 내요. 상대가 누구든. 선배면은 아이고 나이 먹고 나 찾아왔네. 아 고마워 내가 내고. 후배면 아이 어린 놈의 새끼가 날 찾아내고 내가 내고. 친구면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내고. 100번이면 99번을 거의 제가 내요. 술값을. 근데 최근에는 안 내. 없을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술을 먹냐? 집에서 혼자 마셔. 옛날에 외국 갔다 오면 후배들이 양주 같은 게 하나씩 사오잖아요. 그 80병이 넘었었는데 그거 다 먹었어. 작년 대선 이후로 혼자 돌아버리겠어. 나가서 못 먹고 집에 있는 왜냐면 나는 막 누구한테 얻어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가급적이면 내가 내는데 요즘은 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먹어. 집에서 먹어 그냥 혼자. 내가 저 사람들한테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요. 서울. 예. 서북구. 아니 영등포구. 영등포구. 아 뭐 누가 저기 댓글이 올라와요? 비싼 성북에 비싼 사람 있다는데 성북에 뭐 했다고? 비싼 분이 계신다고. 나 닮은 놈들 많아. 흔한 얼굴이라. 그 미국에도 있어. 톰 크루즈라고. 나 닮은 놈들 많아요. 여기저기. 남자님이 더 좋으시고. 전 세계 다 있어. 코미디언들 모이면 제가 주로 떠들어요. 많이 서승만 받아. TV 있어. 서승만 TV. 서승만 TV 구독자 별로 안 되니까 좀 구독 좀 해줘요. 서승만 TV 22만 7천 명밖에 안 돼요. 가서 후원도 많이 해주는데. 후원 안 돼 내 거는. 아 장가됐어요. 네, 장가졌어요. 다 먹어도 슈퍼마치 지금 뭐 약 올리냐. 계좌 후원은 계좌 후원은 되는데 네. 원래 후원 하나 그냥 냅둬. 아니 없으면 안 쓰면 되지 뭐. 영수 형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아니 저 용수? 뭐 산업 네, 용수야? 이영수, 네, 말로 보시면 이영수입니다. 예. 아니 저 내가 앉으세요, 그래서 앉아서. 예, 우리 서승만 TV에 네. 보러 광주 공동체 사무실 간다고 이제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만 서승만이 누구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서승만 몰라요. 몇 살인데요? 20대 이제 20대라 전혀 모르더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내가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지고 사진을 보여서 이거 몰라야 아빠하고 좀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그렇게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모를까 하고 우리 집 앞에 이제 시육점 강주 시육점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40대예요. 너 승승만 아냐? 이제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얼굴 아냐? 그래갖고 내가 사진을 한번 보여봤어요. 왜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서승만 TV는 우리 50대, 제가 50대잖아요. 네. 50대, 60대 이렇게 잘 아는데 30대나 뭐 20대는 전혀 모르더라고. 그래서 TV에 좀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홍보를 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알려봤습니다. 약 올리나 지금 못하는 데가 앞으로 이제 이재명 반드시 대권을 잡아서 네. 서승만 TV가 제가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82년도에 데뷔해가지고 네. 방송을 쭉 하면서 중간에 군대 갔다고 그러면서 저는 쉬지 않고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저기 웃으면 보게요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출연도 했지만 네. 작가도 하고 또 제가 뭐 대한민국 개그맨 중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제가 연출도 하고 그랬어요. MBC 코미디 마당놀이 연출도 하고 출연도 하고 드라마 주인공도 하고 한때 엄청나게 90년도 초부터 한 96년도까지는 그때는 이제 내가 좀 괜찮아서 인기가 좋았고 그때는 막 방송 연예대상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연출하고 작가 이런 거 하면서 좀 등한시하면서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드라마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등연속 황금물고기니 뭐 불그리면 이런 데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제 지하철 타는데 여고생애들이 아나운서야 뭐 탤런트야 뭐 쳐다봐도 내 얘기 하나 쳐다봤더니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더라고. 아 내 얘기가 아니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뒤통수를 사진을 찍어서 내 페이스북에다가 웬만하면 연예인이 차 한 대 사시죠. 그래서 올려놨어. 차가 없는 줄 알고.
서울에서는 저기 시간 약속 지키려면은 지하철밖에 없거든요. 차까지 가면 무조건 막히니까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애들도 있고 우리 저기 말씀하신 분 따님은 공부를 많이 해서 TV를 못 봤거나 매일 술 처먹고 돌아다녀가지고 TV를 안 봤을 거거나 둘 중에 하나. 따님이 착해요? 아니 착해요. 착한데 착하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겠지. 나 서승만 TV 구독해라. 내가 한번 잘하겠습니다. 근데 왜 한 명이 빠졌지 저씨? 원래 따님이 구독했는데 얘기가 좀 빠진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우리 세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많이 안 우리 정순영 TV, 네. 예, 정순영 씨. 나는 서승만 대표님이라 해야 되나? 그냥 야 그래 왜? 그 서승만 대표님이 이렇게 멋진 분인지 몰랐어요. 구독해서 잘 볼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코미디언 젤린스키? 예, 하다가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드라마 주인공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말씀 잘하시고 이렇게 냉철하게 보시고 하니까 후보로 나가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괜찮네. 그런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는 아니고 저기 이재명 대표님을 대통령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열심히 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젤린스키가 있잖아요. 본명이 젤린스키가 아니에요. 질린새끼. 젤린스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8개월 동안에 재산이 1조가 늘었대 그 새끼. 그러니까 심각한 거지. 그래요. 국민들이 다 죽고 있는데 자기 재산은 그만큼 올라가고 그 젤린스키 밑에 있는 장관들 있잖아요. 경제부 장관이니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새끼들 재산이 몇천억씩 늘었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희생자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걔네들 젤린스키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인간들에게 돈을 막 벌고 있고 젤린스키 장모 이름으로 그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는 이집트의 그 별장이 있어요. 그 별장 옆에다가 별장을 샀대잖아 얼마 전에. 젤린스키 장모 이름으로. 어? 그런 상황이야 지금. 진짜로 이거는 해외 토픽에 나온 거예요. 젤린스키네. 그러니까 젤린스키지. 젤린스키. 뻥이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진짜로 뻥 아니니까. 왜 방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래? 질문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정리하고. 그거 뻥 아니야. 진짜 있는 얘기야. 그거 방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뻥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사실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로 얘기해야 돼 방송에서는요. 네. 아니면 아니라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사실 근거에 의한 거고 토픽에서 본 거예요. 해외 토픽에서.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방금 전에 젤렌스키 질문 대통령 네네. 했으면 좋겠다고 출마 권유를 했는데 네.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회장께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문 회장님이.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인천 씨가 다시 장관으로 왔잖아요. 네. 문화예술 장관으로 왔잖아요. 우리는 왜 그 사람 다시 온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계속 해오신 분의 네. 입장에서 유인천의 복귀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유인춘이 다시 장관이 된 거에 대해서요. 이거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는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 인물론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원래 인사가 많사람인데 없잖아 주변에. 뽑히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훌륭한 사람들은 불러도 안 갔을 것 같고 서승만이 대표적인 사람. 만약에 나한테 연락이 왔다면 내가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불렀는데 쪼르륵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분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준 MB나 박근혜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어. 맨 써도 어떻게 저렇게 고장난 것들만 갖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란에 이제 허덕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면해준 MB한테 뭐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혹시 책 읽어보셨어요? 네? 문상필 책 읽어보셨어요? 문상필 책이요? 안 봤어야지. 그 책 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북구를
문화로 문화산업으로 네. 부흥시키고 싶다고 했거든요. 좋은 얘기죠. 그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5.18을 그동안에는 투쟁의 정치적 5.18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차원에서 5.18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에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 예능 쪽이나 예를 들어 뭐 공연, 전시, 영화 뭐 이런 거를 문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 문화라는 것도 있고 경제 문화, 사회 문화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문상필님께서 어떤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원래 지금 문화라는 거는 한 순간에 갈 수도 있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순간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K컬처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언제든지 가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K컬처, K문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걸 누가 인정을 해? 외국에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를 창피하고 있다는 데 그러니까 문화가 작살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 문화를 이게 키운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힘든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광주에서는 컨텐츠가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역사적인 도시고 민주화의 성지구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안 알려져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잘 되면 이 5.18이라는 게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없다고 좋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말하자면 이게 표현하기 좋고 그래서 이거는 일비애가 담긴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중심 도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좋은 말씀. 지금 이제 코미디 프로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만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들한테 특히 서민들한테 웃음을 줬던 그런 뭐 프로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스승만 TV를 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좀 여러 가지 가족들 뭐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럴 것이고 네. 반대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재명 대표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걸어간 길, 방향 네. 이걸 보고 지지하고 응원하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문상필 우리 북구 김대중재단 지회장 만나면서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네. 느낌이 어떤 건가? 솔직하게. 이 지가 방송에. 끝나고 술을 사냐 안 사느냐에 따라 하는데 그냥 나쁘지 않았고 제가 또 이제 여기 문상필 분을 도와주는 걸로 이제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내가 인간성이 그지 같으면 내 주변에 다 그런 애들이 모여. 그렇죠? 근데 문상필을 소개한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좋아하는 동생이고 내가 정말로 믿고 아주 좋아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해남에서 지금 준비해오는 정희찬이라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거든요. 친형제 같이 지내는 동생인데 그놈이 정말 괜찮아요 이라고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온 건데 요 뒤에 요모 있잖아요. 저 친구랑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 친구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왔는데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딱 보면 뭐 이러면 미친놈 이거 그랬을 텐데 딱 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더 봐야지 뭐 오늘 처음 보고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내가 무책임한 얘기니까 좀 더 지켜보고 또 계속 도움을 줄지 안 줄지는 봐야지 뭐. 제가 오늘 끝나고 뭐 사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솔직한 편인데 저는 굉장히 솔직한 편이에요. 원래 이 방송에서도 방송국에서는 PD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PD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근데 PD가 우리 MBC는 왜 이렇게 코미디가 안 되나? 그러면 옆에서 막 이 몇몇 아부꾼들이 국장님이 앞서가셔가지고 막 이런데 나는 그냥 대놓고 형이 늙었는데 자꾸 참견해서 그래 그만해. 젊은이한테 몇 개 이랬다가 잘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좋아 오늘 보니까 이건 뭐가 좋아 내가 처음 봤는데 그쵸? 그러니까 첫인상은 좋았다. 이게 갈수록 보면서 괜찮으면은 뭐 내가 광주 올 일도 많고 여기 금방 오더라고 1시간 50분 걸리던데요. 산천 KTX 타니까 뭐 왔다 갔다 하기 편하잖아. 서울에서 우리 집이 마포인데 강남 가는 것보다 더 빨라요.
러시아에 걸리면은 서울에서 마포에서 잠실 가는데 1시간 반이나 2시간 걸리거든요. 또 그거나 뭐 비슷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주 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세요. 네. 예? 제가 질문할게요. 네. 하지 마, 질문하지 마. 뭐 얘기하세요. 그 우리 그 김대중단의 이제 지회장님 문상필 지회장님께서 예. 이제 앞으로 본선 진출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도 재능 기부를 또 해줄 수 있으신가요? 예, 그대로 가가지고 시간이 별로 와버렸죠. 예,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거는요. 요즘 TV를 보니까 그 민주당에 그 쓴소리 많이 하고 그 어떤 그 힐츠 타고 다닌 그 의원님 있잖아요. 오선 하시고. 예, 지금 이상민. 예, 그 무소속으로 갈까 국힘으로 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네. 이상 민폐를 안 끼쳤으면 좋겠어. 너무 피곤해. 그분은 많은 지지자들한테 지 스스로 욕을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개딸 말하면서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지지자를. 그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강성이고 홀리거냐. 그럼 자기들은 지지자 아닌 뭐 지나가던 놈들이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지지자들이 뽑아주는 거야. 나는 이상민을 의원을 뭐 예를 들어 조홍천을 대충 좋아해 이런 사람은 안 뽑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그렇죠. 이거 뽑아봐라. 그냥 뽑을까? 이런 거 뽑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돼야 돼가지고 가는 강성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강성 지지자니 뭐 홀리건이니 막 이런 소리 하는 거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발 좀 그런 사람들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너무 짜증나. 무소속으로 나도 국힘으로 가든 결이 같으면 빨리 가든가 국힘에. 나는 그분들 보면 짜증나는 게 맨날 무슨 유쾌한 결별이니 뭐 이러면서 안 가잖아. 술 먹고 식당 가지고 꼬장거리는 사람 같아. 아 여기 이 음식이 맛대가 없어 이런 안 먹으면 되잖아. 다른 식당 가면 되잖아. 그렇죠? 맛 그렇게 없네. 아유 정말 야 소주 한 병 더 줘. 이러면서 계속 한 8병 처먹어. 딴 데 가서 먹지 왜 거기서 맛없다면서 처먹고 있냐고. 가면 되지 지가. 아주 그냥 열받는 거 깨니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 좀 제발. 유쾌한 결별이든 불쾌한 결별이든 빨리 가지. 그냥 내 말이 맞죠? 비유 잘했지. 예. 그냥 술집에서 맛없으면 딴 데 가면 되지. 거기서 계속 처먹으면 한 병 더 줘 마. 이게 아이고 막 더럽게 깍두기인데 이렇게 맛없어. 이거 좀 더 줘. 이게 도라이지 그게. 그렇죠? 맛없으면 딴 데 가면 되지. 그러죠. 맛없다면 계속 거기다 소주 8병을 쳐드시고 있어. 그래 김혜원 대표님은 할말 물어볼 말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봐. 근데 답은 됐어요? 네. 잘했지? 네. 그만하고 싶었던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죠? 네. 그 성질나 죽겠어요. 힘이 나지. 근데 그지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관리도 잘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소속이나 국힘으로 나와가지고 똥통을 만들어 버릴까봐 그렇지. 그게 걱정이 되는데 뭐 그분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다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알겠지 뭐. 워낙 저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누구 모르겠으니까 아시겠지. 그렇지. 또 질문할 거나 뭐 하시는 우리 말씀 김혜원 없어요? 대표님. 제가 이제 우리 문상필 의원님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위원회로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서성한 우리 대표님께서 본 걸 저도 TV에서 저도 많이 봤어요. 네네. 그래서 참 재미있다 그러면서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계 쪽에서도 개그맨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참 아쉬운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민주 지금 그쪽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뭘 해주겠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막상 되면은 정말 내 오른팔 아닌 이상은 내가 언제 너희들 해주냐 이런 식으로 돌아다 보니까 저도 아직은 이제 50대 됐지만은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우리 시대는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보이는 게 그게 참 안 좋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요즘은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막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시대를 그거를 그냥 안 보고 세상 가니까 아까 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러니 뭐 넘어가지 뭐 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다 똑같다 이렇게 요새 젊은 층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정치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듣고 말을 하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정말 자녀들한테도 바른 길을 하고 싶은 부모들이고 그리고 이야기면 우리 시대는 어느 정도 성까지는 왔고 사는 날이 별로 없지만 우리 자녀들은 사는 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야기면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게 그런 거를 좀 많이 바라는 입장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좀 듣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 수승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리 우상필 대표님께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 와닿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한 번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등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지. 유세 때가 되면 유세할 때만 되면 그냥 재래시장 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막 친한 척하고 그러다가 되고 나서 뺏지도 않는 순간 내가 언제 거기 갔었냐 그래서 4년 후에 또 나타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실천 안 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인간들 네. 그게 이제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옛날에 약속했다가 안 했어 라는 사람 금방 알잖아. 그런 것도 안 뽑으면 돼요. 그렇죠? 다 알잖아. 바보도 아닌데 저 새끼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준다는데 아무것도 안 했네? 그거 왜 몰랐다? 흘러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이게 개돼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안 되고 냉정하게 딱 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지 그걸 아무나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걸 정확히 잘 분간하셔가지고 뽑으시면 됩니다. 제가 후보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광주가 더 심합니다. 호남권이 더 심한 이유가 정치가 독점화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광역 기초의원들은 동네 주민들한테 열심히 잘하고 민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만 잘하면 되냐면 국회의원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떡볶이 먹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광주의 정치 흐름은 그래서 광주의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국회의원 가방 멋지만 하는 거잖아요.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자기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을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국회의원은 여기는 독점 체제가 강하기 때문에 본선이 없는 거잖아요. 경선만 치르면 본선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쪽도 훨씬 심하게 중앙에 있는 눈치만 보거나 자기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지난 지방선거 때 30.7%나 나타나는 것이고 광주의 일부가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정치 독점화된 구조를 깨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민주당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그런 문제는 나는 중심을 어디다 두고 가느냐에 대한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시는 국회의원, 내가 모시는 구청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무수하고 존중해야 사람은 주민이다 라고 인식하에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가야 된다 좀 봐요. 사업 속에서 평가받고 존중받아야지 다시 재산도 하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그런 구조가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만 잘하면 되냐? 유일하게 지역위원장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우리는 그런 것을 광주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전국적으로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요. 다른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개인적으로 저희 서승만 대표님 오늘 광주 지역에 내려오셔가지고 네. 문상필 회장님과 이런 만남을 또 가지셨는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 또 지방에서 분권화되어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지금 그 서승만 대표님의 인기 비결이 또 무엇이고 또 지금 피부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리얼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일단 내년 총선인데 총선이 뭐 지금 한 4개월 좀 남았죠.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이전에 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몰라가지고 맨날 국민의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몰라요. 특히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슈거리 중에서 지금 가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확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부산 엑스포 예.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1등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는 대통령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그 예산을 착사를 내면서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데 과연 그게 결과물이 나올까 지금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엑스포라는 게 유치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국가적인 이익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겠지만 이미 많은 해외 여론에서는 이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우디 쪽으로.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또 전 정부가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욕을 쳐먹겠죠. 근데 지금 당장 엑스포 문제도 있고 그 총선 때 과연 이게 공정하게 갈지 국가 행정 전산망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주민등록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막는 게 이렇게 장애가 오고 그랬잖아요. 시스템 장애. 그런 게 이제 그게 우연한 일인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너무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놈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연예인으로서 봤을 때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문상 PD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걸 잃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인기 비결을 물어봤는데 인기는 없다. 맛이 없다. 한물 같다. 그리고 피부는 나만의 그 피부 비결이 있는데 폭탄주를 즐겨 먹는 그런 거. 거의 딱 세 가지 질문 한 번에 다 네, 됐죠? 다 됐습니다. 네, 또 질문. 시원하지 지금. 아니 답이 시원하지라고요? 피부 비결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세수할 때 비누를 잘 안 써요. 웬만하면 그냥 물로만 써요. 비누를 화학 성분이라 이게 저는 이게 코가 좀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비누를 쓰고 냄새가 나가지고 비누 냄새가 별로 안 좋아해서 비누로는 가끔 씻고 그냥 맹물을 세수도 많이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도움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폭탄주야 폭탄주. 작은 폭탄이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여기서 그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것까지 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선이 이제 한 3, 4일만 남았는데 네. 우리 전국의 이 총선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혹시 어떻게 되면 좋겠냐는 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면 300석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박 아닌 걸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특별한 반전이 없으면은 민주당에서 많은 수를 다수를 확보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일할 수 있는 파이팅 넘치는 진정성 넘치는 그런 후보들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을 하고 같이 해야지. 그냥 200석을 갖고 왔는데 100석이 수박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보다 더 비참할 텐데 그래서 내년 총선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준석인가 저놈이 뭐 당을 만드냐 까부는데 저는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고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몸값 튀기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준석이라는 애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권 후보처럼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훌륭하거나 대단한 애가 아니에요. 조중동에서 장난치는 거야. 애 하나를 만들었다가 부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애가 젊은 정치 어쩌는데 쟤도 40 넘지 않았나? 그렇죠. 나이 많아요. 3번이나 떨어졌잖아. 마삼중. 그렇죠? 마이너스 3선 중진년이라고 해서 마삼중인데 이준석이라는 애가 그게 막 똑똑하고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말할 때 보면은 별로 똑똑한 애가 아니고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놈이잖아. 어쨌든 양도부육이라고 지가 지 입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계곡인 거 알면서 양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가 지 입으로 했잖아. 양도부육. 그건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야.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이제 배신감 이런 거를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그냥 언론에서만 이렇게 바람 잡아서 큰 놈처럼 만들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저쪽에 인물이 없어 그래요. 이준석 말고 다른 놈 개체제가 없잖아. 할로윈 선생이니까 딱 나오고. 저건 나이는 아니죠. 하는 집 보면 누구랑이잖아. 얘가 마인드는 박지원급이야. 몇이냐고요? 약속 있나고 그래? 아니. 또 다른 거 질문. 답이 좀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네. 저 이지원 맥이냐? 대표님 한 말씀.
아이씨. 뜨거워.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 맛있는 거 아니야? 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1분에 1초에 뭐 뜸도 없이 그냥 막 얘기하니까 좀 짠거 하는 거 같지 않아요 혹시? 방송 보는 사람들 진짜 짠다 그럴 것 같아요. 질문을 짠다. 저는 원래 어디 가서 뭘 물어봐도 아무것도 막힘없이 얘기하고 그래요. 왜냐?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뭘 물어봤는데 몰라요 건 제가. 그러면 되거든. 아 그게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건 그 순간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참고로. 정 대표 할 말씀 없습니까? 없으면 말하고 강제로 시켜. 없으면 말. 한인선 위원장님 할 말 없습니까? 내가 질문할게. 네. 이거 저기 가운데 거 촬영하는 거는 뭐예요? 녹화? 네. 녹화분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 네, 제가 편집해가지고 네. 내 거에도 올릴게.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구독자는 꽤 돼요. 22만 7천이면 작은 거 아니거든. 그 중에서 뭐 1,000명만 보더라도 좋잖아. 1,000명이나 100명이나 보면 좋으니까 네. 올릴게. 오늘 뭐 사전에 계획 없이 시나리오 없이 오늘 그냥 뵈가지고 우리 아무 이야기나 좀 하자 이렇게 만든 자리고요. 진짜로. 뭐 특별하게 뭐 그래도 없이 그냥 진행도 누가 정할 것도 없이 그냥 서로 떠들장이야. 네. 이거 저번주에 여기 있는 거 참고하려는데 여기 있는 거 참고하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좋았어요. 네? 아무 편한 이야기 했는데 편하게 이제 막 물어볼 거 없으시면 대략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지났으니까 마무리 하실까요? 아니 마무리 참 다 좋았는데 마무리 그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야, 둘이 한번 전공하셔야 이거 뭐 준비되어 있는 거 없이 그냥 했는데 네. 나름대로 편하고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박수! 박수! 좀 준비가 안 되는 분라도 그냥 방송을 지나고 그지가 그좀 불편하네 하시는 분이시면 지같이 입으로 코를 물고 나와봐봐. 없어. 잘 됐네. 잘 됐어. 고맙습니다. 기회를 잡고 올게요. 예. 문상필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문상필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문상필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아 문상필 3번 할까 문상필. 네. 자 문상필 화이팅! 화이팅! 문상필! 자 이렇게 두동안에 다시 화이팅 한번 하고 문상필 3번 하자니까. 자, 다시 한번 문상필 화이팅! 문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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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고. 아 일로 와 문상필 같이. 아니 어차피 여기 둘이 찍어도 뒤에 얼굴 들어가니까. 화이팅. 화이팅! 자 나오시고 얼른 또 안 들어 얼른 나오시고 얼른. 지난번에 진행 잘하네. 네. 자 서승만 화이팅. 자 나오시고. 자 얼른 누나랑 얼른. 들고 있어. 하나 둘 셋. 난다. 화이팅! 자 얼른 들어가시오. 서승만 화이팅! 화이팅. 자 정순영 TV. 자 서승만. 화이팅! 좋았어. 들어가세요. 문상필 자. 왜 이러죠? 자 문상필. 화이팅! 좋았어. 들어가시고. 자 문상필. 야 이건 기분 좀 친한 척 좀 해.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나오시고. 아니 문상필이 지쳤어. 화이팅! 이러면 지금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나오시고. 자 얼른 들어가세요. 혜원 씨 들어갔어?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됐습니다. 이선희 일로 와. 야 이선희 일로 와.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선이 이선희 씨랑 빨리 와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선희 씨랑 빨리 와. 정영목 열두다. 또 정영목 마지막 정영목.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았어요. 예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이거 사진 영화야 랑 찍은 사람 여기. 영상 들어왔고요. 네. 제가 저기 네. 이메일로 이메일. 네네네네. 네. 명함 하나 줘. 제가 그랬고. 한장 안 찍었네. 뒤로 와. 아 이거 잠깐 뒤로. 먼저 한번 찍고. 찍고.
신문에 나갈 거죠? 네. 하나, 둘. 그다음 한 사람씩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서 한 사람. 아니 한 사람씩 개인 사진. 개인 사진, 개인 사진. 개인 사진 그래. 네, 같이. 네. 하나, 둘, 나오세요. 단체 사진은 아, 먼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더 붙여주셔야 돼. 더 붙여주세요. 좀만 더 이쪽으로.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자, 문상필! 아이 감사합니다.